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자격증,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괜찮을까?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정년 없는 직업이라는데 정말 맞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요양보호사가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빠르게 고령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기요양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이고,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돌봄 분야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돌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열릴 수 있는 진짜 취업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노인케어 전문기관, 요양병원, 지역 돌봄센터, 장애인 돌봄 분야 일부 연계, 복지기관 실무 보조. 특히 방문요양은 한 분의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고 근무시간 조절도 가능한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돌봄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50대부터 70대까지 지금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셋, 정년이 사실상 없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정년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50대 중반부터 재취업이 어려워지지만 요양보호사는 반대로 오히려 50대 이후부터 강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어르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60대, 70대 선생님들도 아주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요양보호사 직업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넷,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돈을 써서라도 유지해야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치매 관리, 방문 건강, 지역 돌봄 등 새로운 분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면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가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 자격증 취득 과정 어렵지 않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고, 실기는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실습이 병행됩니다. 불합격률이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학력 제한도 없고, 경력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준비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섯,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장점.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단순히 취업이 된다는 가치 이상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는 사람의 인생을 돕는 직업입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정서적으로 의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한 만큼 정확하게 일한 시간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고 반나절만 일할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7. 미래 확장성까지 갖춘 직업 요양보호사는 단순 돌봄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활동이 점점 증가하면서 경력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기회가 열립니다. 사회복지사로 진학,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스텝, 요양시설 팀장급, 복지상담직, 돌봄 매니저 역할 수행, 방문요양기관 창업. 즉,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시작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더 전문적인 복지 분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직접 케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부모님 돌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관찰하고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시설 선택 기준까지 전문가처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단순 취업용을 넘어 내 가족을 지키는 지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9. 앞으로 제도가 더 강화되며 전문성은 더 중요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돌봄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시설, 관리 종사자, 교육 전문성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앞으로 더 높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치매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정서 돌봄 등 추가 교육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갈수록 전문직화되고 있습니다. 10. 지금이 자격증 준비의 적기입니다. 왜 지금이 적기일까요? 첫째,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둘째, 돌봄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집니다. 셋째, 제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금 시작해야 경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은 경쟁이 치열하고 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보호사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자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고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드리는 일이며 나의 부모와 내 가족까지 지킬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정년이 없고 취업이 가능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경력 확장성도 크고 미래 수요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떻게 취업까지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누구나 차근차근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 취득 과정, 전체 흐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하나, 교육기관 등록 2, 이론과 실습 수료 셋, 필기시험 넷, 실기평가 이 4단계가 끝나면 바로 국가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교육기관 등록 방법.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거의 모든 시, 군구에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증명사진, 교육 신청서 작성,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력, 경력,
나이 제한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이론 교육과 실습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에서는 다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 돌봄 기술, 치매 어르신 이해, 응급 상황 대처, 장기요양제도, 의사소통 기술, 안전관리 이론은 어렵지 않게 구성됐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실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관 실습과 시설 실습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실습,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어르신 돌봄 체험 실습이 끝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경험을 갖게 됩니다. 넷째, 필기시험 안내.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난도는 매우 높지 않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영역입니다. 이론 영역, 요양보호 업무 이할, 치매와 노인질환 이할, 장기요양제도 실무 영역, 신체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응급대처 출제 범위가 명확하고 교육권에서 배운 내용 안에서 대부분 출제됩니다.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준비를 안 하신 경우뿐입니다. 조금만 복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기평가, 안내실기평가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앞에서 기본 케어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기, 휠체어, 이동보조, 식사보조, 이동도움, 체위 변경, 씻기도움, 안전수칙 설명 등 이런 기본 케어 기술을 정확한 순서와 방법대로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교육권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난도는 매우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알고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 발급 필기와 실기 둘 다 합격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은 평생 유지됩니다. 갱신도 없습니다. 추가 시험도 없습니다. 한번 따면 끝입니다. 일곱째,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정 자격증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업 과정은 크게 4단계입니다. 하나, 근무 형태, 선택 둘, 기관 상담 셋, 면접 넷, 근로계약 체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근무 형태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형태가 3가지입니다. 첫째, 방문요양, 둘째, 요양원 같은 시설 근무, 셋째, 주간보호센터 근무 방문요양은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형태입니다. 시간 조절이 쉽고 파트타임으로 적합합니다. 요양원은 한 곳에서 여러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방식입니다. 근무가 더 체계적이며 정규직 개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만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낮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둘, 기관 상담 근무 형태를 정하면 집 주변 장기요양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들은 상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바로 면접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언제부터 일 가능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셋, 면접 진행 요양보호사 면접은 일반 회사 면접처럼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지원하셨나요? 어르신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면접은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며 경력보다 태도와
성실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넷, 근로계약 체결 후 바로 근무 면접이 통과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 요양은 자격증 받은 다음 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력 수급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갖고 계셔도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덟째, 실제 취업 후, 장점 취업 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 걱정 없음, 근무 시간 조절 가능, 경력 쌓이면 월급 상승, 시설, 주간보호 방문 요양, 선택 가능, 복지기관으로 경력 확장 가능, 지역 기반 일자리라 집 근처에서 근무 가능, 부모님 돌봄 지시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음. 특히 경력이 쌓이면 팀장급 또는 실무자로 성장할 수 있고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홉째, 준비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미래 직업 요양보호사는 단순 일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이상 계속되는 확실한 성장 산업이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돌봄 분야이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희소한 직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취업은 매우 빠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